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당장 파혼해. 수진아, 가자.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강남 영라 매종 블랑스의 레스토랑 VIP룸. 고급스러운 조명이 은은한 빛을 흩뿌리는 공간. 한 테이블에는 5명이 앉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4명이 앉아 있고 1명은 막 도착해서 가운데 앉았다. 올해 55세인 강은혜가 VIP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지저분한 회색빛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소매에는 페인트 얼룩이 있었고 무릎 부분은 먼지로 희끄무레했다. 머리는 단정하지만 고급 살롱에서 나온 스타일은 아니었다. 50대 초반인 김미선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명품 트위드 재킷과 버킨 백은 은혜의 차림새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죄송해요. 현장에서 일이 좀 늦어져서요. 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사과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사과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관찰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아, 네. 앉으세요. 김미선의 대답은 건조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입술에만 머물렀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27세 박수진은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왜 그 옷을?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다. 엄마가 결코 무심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은혜는 모든 것을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옆에 앉은 29살 약혼자 김민준이 밝게 웃으며 일어났다. 장모님, 어서 오세요. 주문은 아직 안 했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은혜가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다가왔다. 주문하시겠습니까? 김미선이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다. 저희는 코스비로 할게요. 와인은 사톰하고 2015년산으로. 그녀는 은혜 쪽을 힐끗 보며 덧붙였다. 사돈도 같은 걸로 하시죠? 아니면 더 간단한 걸로 하시겠어요? 그 질문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이런 곳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은혜는 웨이터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와인은 2015년산 좋네요. 그 애가 특히 좋았죠. 김미선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웨이터가 물러가고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겁고 불편한 침묵. 예비 시아버지인 54세 김재혁이 목을 가다듬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강 사모님, 오늘 일이 많으셨나 봐요. 네, 현장 시찰이 있었어요. 아, 현장이요? 건설 현장이요.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습관이해서요. 은혜의 대답은 간결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김미선이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렇지 않게 말을 던졌다.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던데 일거리는 있으세요?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도 힘드시겠어요. 여자 혼자서 그런 일을 하시려면. 여자 혼자서. 그 말에는 동정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수진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떨렸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혜는 김미선을 똑바로 쳐다봤다. 익숙해요. 20년 넘게 하던 일이니까요. 20년 넘게요. 대단하시네요. 김미선의 칭찬은 공허했다. 마치 형식적으로 던지는 말처럼. 전체 요리가 나왔다. 푸아그라 테리는. 김미선은 능숙하게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고 계산된 것이었다. 나는 이런 곳에 익숙해요. 당신과는 다르죠. 그녀의 몸짓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은혜도 식기를 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김미선만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어색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어머니, 수진이가 이번에 프로젝트 리더로 승진했어요. 민준이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어머, 축하해요. 김미선이 수진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했다. 그래도 아직 대리시죠? 네, 대리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우리 민준이는 벌써 과장이에요. 입사 5년 만에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죠. 김미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래요. 민준 씨 정말 대단하죠. 은혜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이가 늘 자랑하더라고요. 일도 잘하고 사람들한테도 인기 많다고. 그럼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SKY 대학 나왔고 대기업 입사했죠. 김미선은 멈추지 않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 않잖아요. 스펙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테이블 위의 공기가 더 차갑게 식었다. 은혜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천천히 조용히. 스펙이요. 네, 스펙. 학벌, 직장, 집안 배경. 다 중요하죠. 김미선이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솔직히 요즘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요. 개인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뭐, 사실이잖아. 사돈도 이해하시겠죠? 김미선이 은혜를 보며 물었다.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김미선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의 톤, 몸짓,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위에 있어요. 사돈,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김미선의 질문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확신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구체적으로요? 철물점도 운영하고 건설 관련 일도 하고. 아, 철물점이요. 김미선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힘드시겠어요. 육체 노동이시잖아요.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다. 민준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뭐, 나 잘못 말한 거 없는데? 사실이잖아. 김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철물점 하시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지. 그만하세요. 민준이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은혜가 먼저 일어났다. 김미선 여사님. 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숨어 있었다. 네.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세요? 예. 스펙으로요? 돈으로요? 학벌로요? 은혜의 눈빛이 변했다. 잔잔하던 호수가 깊은 심연으로 변하듯. 저는요, 김 여사님.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김미선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톤이 섞였다.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은혜가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김미선이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다. 대한산업그룹, 회장 강은혜. 이게 뭐예요? 김미선의 손이 떨렸다. 제 명함이에요. 대한산업그룹, 회장이요? 김재혁이 명함을 빼앗듯 가져갔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이건 농담이죠? 합성한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은혜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돌렸다. 거기에는 경제신문 기사가 떠 있었다. 대한산업그룹, 올해 매출 100조 돌파. 강은혜 회장, 철강건설 유통 세계 부문 동반 성장 이끌어. 김미선의 입이 떡 벌어졌다. 어떻게, 이게, 제가 철물점을 운영한다고 했죠. 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 첫 사업이 철물점이었어요. 28살 때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딸 하나 키우기 위해 시작했죠. 그 작은 철물점이 지금의 대한산업그룹이 됐고요. 침묵. VIP룸을 가득 채운 무겁고 질식할 것 같은 침묵. 그럼 왜 작업복을 입고?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지. 은혜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제가 작업복을 입었을 때와 회장이라는 걸 알았을 때 여사님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김미선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알겠네요. 은혜가 냅킨을 접었다. 여사님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시는군요. 옷으로, 직업으로, 학벌로. 아니, 저는. 수진아, 당장 파혼해. 은혜가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잠깐만요. 제가 오해를. 김미선이 황급히 일어났다. 하지만 은혜는 이미 돌아서 있었다. 오해가 아니에요. 여사님의 본심이죠. 문이 닫혔다. 남은 건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정적뿐이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10시. 은혜의 차 안. BMW 7 시리즈는 조용히 강남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차 안은 더 조용했다. 수지는 조수석에 앉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 응? 나 어떡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혜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수진아. 응?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민준이를 정말 사랑해?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응, 정말 좋아해. 민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그래. 근데, 어머님이.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은혜는 차를 세우고 딸을 바라봤다. 수진아, 엄마가 왜 오늘 그렇게 했는지 알아? 응, 나도 궁금했어. 엄마가 평소에 입던 옷도 있는데. 일부러 그랬어. 네. 수진의 눈이 커졌다. 엄마는 민준이네 집안 배경조사를 이미 다 해뒀어. 3개월 전부터. 엄마. 그럼. 응. 김미선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엄마가 회장이라는 걸 모를 때 어떻게 대하는지. 은혜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그리고 확인했지. 그 사람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해. 엄마, 미안해. 내가 상처받을 거 알면서도. 은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수진아, 지금 상처받는 게 나아. 결혼하고 나서 평생 무시당하는 것보다. 민준 오빠는 잘못 없잖아. 맞아. 민준이는 좋은 아이야. 엄마도 알아. 은혜가 딸의 손을 잡았다. 근데 결혼은 그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 전체와 하는 거야. 특히 시어머니는 중요해. 나 어떡해. 민준 오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수진이 소리쳤다. 나 정말 민준 오빠 사랑해. 진짜로. 은혜는 딸을 안았다. 알아. 엄마도 알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은혜는 다시 출발했다. 같은 시각 김민준의 집. 민준은 부모님 앞에 서 있었다. 거실은 냉랭했다. 김미선은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고 김재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아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김재혁이 돌아섰다. 오늘 일은 엄마가 실수한 거야. 우리가 몰랐잖니.
몰랐으면 괜찮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장모님이 회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계속 무시하셨겠죠? 나는. 김미선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정말 몰랐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그게 문제예요, 엄마. 민준이 주먹을 쥐었다. 대단한 분이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했어요. 작업복 입었다고, 철물점 한다고. 나는 장모님이 평범한 철물점 주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엄마는 계속 무시하셨겠죠. 수진이한테도 안 좋은 소리 하셨을 거고.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사람 대하는 태도예요? 그게 어른다운 행동이에요? 민준아, 엄마한테 너무 심하잖니. 김재혁이 아들을 말렸다. 아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엄마가 장모님한테 무례하게 굴 때. 나도 몰랐으니까. 그게 이유가 돼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아요. 장모님이 작업복 입으신 걸 보고 놀랐어요. 속으로 왜 저렇게 입고 오셨지? 라고 생각했죠. 민준아, 저도 겉으로 판단한 거예요. 저도 엄마랑 다를 게 없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수진이를 지키고 싶어요. 김미선이 아들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돈한테 사과하고 싶어? 수진이한테도. 엄마,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김미선이 아들을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강은혜의 사무실. 은혜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비서 최지연이 들어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제 일 들었습니다. 정말 화나셨겠어요. 지연은 은혜의 오랜 비서였다. 화는 안 났어. 은혜가 창밖을 바라봤다. 그냥 슬프더라. 슬프다니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내가 작업복 입었다고 무시하다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는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게. 은혜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게 더 슬펐어. 지연이 은혜 옆에 앉았다. 회장님, 그래도 수진 씨가 행복하려면. 알아. 그래서 더 고민이야. 은혜가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가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알아. 민준이도 착한 아이고. 근데 그 어머니가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간? 네. 사람은 변할 수도 있잖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미선 씨가 진짜로 반성하고 변한다면 변할까? 은혜의 눈빛이 회의적이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쉽게 변할까? 모르죠. 하지만 가능성은 있잖아요.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계속 바라봤다. 3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도 처음엔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했지. 은혜는 과거를 떠올렸다. 강은혜, 28살. 남편 박성호, 28살.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업은 잘 되는 듯 했다. 여보, 이번 계약 성사되면 우리 집 살 수 있어. 성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정말? 응. 중국에서 큰 주문 들어왔어. 이거만 잘 처리하면.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계약은 사기였다. 성호는 빚만 잔뜩 지게 됐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성우는 매일 술을 마셨다. 빚쟁이들이 집 앞에 몰려왔다. 돈 갚아. 이 사기꾼아. 은혜는 딸 수진을 안고 떨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벌써 석 달째 기다렸어. 어느 겨울밤, 성우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그리고 뛰어내렸다. 은혜는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여보, 왜 이렇게 가? 수진이 엄마 치마를 잡고 말했다. 엄마, 아빠는? 은혜는 딸을 안았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 해. 장례식이 끝난 후 은혜는 선택해야 했다.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다. 남은 돈으로 작은 철물점을 열었다. 못 나사, 페인트, 이런 거 팔면 되죠? 네, 사모님. 단골 손님들이 있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전 주인의 말대로 단골 손님들이 있었다. 하지만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었다. 밤 10시에 문을 닫았다. 수지는 가게 한 구석에서 놀았다. 엄마, 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그렇게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 은혜의 철물점은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강 사장님 가게 가면 없는 게 없어. 가격도 싸고 서비스도 좋아. 은혜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고객들의 필요를 파악했다. 건설 현장에 직접 납품을 시작했다. 작은 철물점은 중소유통업체가 됐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났다. 은혜는 이제 건설 자재 유통의 대표 주자가 됐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철강업에 진출했다. 자재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다. 또다시 10년. 은혜는 건설업에도 손을 댔다. 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건물을 짓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 2024년 대한산업그룹 매출 100조, 직원 3만 명. 하지만 은혜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현장을 돌았다. 작업복을 입고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회장님, 위험하니까 헬멧 쓰세요. 알았어. 직원들은 은혜를 존경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녀의 태도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를 동료로 대해. 거칠애가 없었다. 허세가 없었다. 그저 진심으로 일했다. 현재 2024년 3월 16일 회상에서 깨어난 은혜가 중얼거렸다. 나도 수없이 무시당했었지. 회장님?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은혜가 미소 지었다. 지연아, 내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기억나? 물론이죠. 제가 그때 회장님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봤는지 알아? 가엾다고 봤어. 남편 일은 불쌍한 여자. 철물점이나 하는 무식한 여자. 은혜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묻어났다. 은행 대출 받으러 갔을 때 기억나? 지점장이 뭐라고 했는지. 지연도 기억했다.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해요? 그냥 재취업이나 하세요. 맞아. 그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은혜가 잠시 말을 멈췄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결심했어. 내가 보여주겠어.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정말 보여주셨죠. 응.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없이 무시당했어. 내 학벌이 낮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은혜가 지연을 바라봤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할 수 있지? 그 고통을 모르는 거야? 김미선 씨는 아마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응? 들어보니까 김미선 씨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결혼도 좋은 집안으로 했고 평생 남들한테 무시당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을 무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군. 은혜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모르죠. 하지만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는 회장님을 믿어요. 회장님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김미선의 집. 김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대한산업그룹, 강은혜 회장. 그녀는 핸드폰을 켰다. 인터넷에 대한산업그룹 강은혜를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맨손으로 일군 백조 기업, 강은혜의 성공 신화. 기사를 클릭했다. 강은혜 회장은 1997년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작은 철물점을 시작했다. 당시 그녀에게 남은 것은 2살배기 딸과 빚더미뿐이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 강 회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고객들의 작은 요구도 놓치지 않았다. 그렇게 쌓인 신뢰가 사업의 기반이 됐다. 5년 후 철물점은 중소유통업체로 성장했다. 10년 후에는 철강업에 진출했다. 그리고 지금 대한산업그룹은 건설철 강유통을 아우르는 대기업이 됐다. 김미선은 다음 기사를 클릭했다. 직원들이 가장 존경하는 CEO 1위, 강은혜. 대한산업그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강은혜 회장이 가장 존경하는 CEO 1위에 선정됐다. 회장님은 우리를 동료로 대해요. 위에서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오세요. 현장 관리자 이모 씨의 말이다. 강 회장은 매주 최소 2회 이상 건설 현장을 방문한다. 작업복을 입고 직접 공사 상황을 점검한다. 처음엔 놀랐어요. 회장님이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근데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게 우리 회장님의 스타일이니까. 현장 근로자 김모 씨가 웃으며 말했다. 김미선은 기사를 읽으면서 점점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움, 죄책감, 후회. 나는 뭘 한 거지? 다음 기사. 기부천사 강은혜. 올해만 100억 사회 환원. 강은혜 회장은 올해에만 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주요 기부처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 제가 힘들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죠. 강 회장은 담담히 말했다. 특히 그녀는 한부모 가정에 많은 지원을 한다. 저도 혼자 딸을 키웠으니까 그 어려움을 알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김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런 사람을 내가 무시했어?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명품 잠옷, 고급 화장대, 값비싼 보석들. 하지만 그 속에 자신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뭘 했지? 평생? 김미선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지만 졸업 후 일은 하지 않았다.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했다.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게 다였다. 자신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 남편 덕분이었다. 아버지 덕분이었다. 나는 기생충이었어. 그 깨달음이 가슴을 찔렀다. 김미선은 주저앉아 울었다. 2024년 3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수진과 민준의 만남. 한강공원. 수진과 민준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여인 얼굴이었다. 수진아.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장모님을 무시할 때 내가 막았어야 했어. 더 강하게. 오빠, 나도 똑같아. 장모님이 작업복 입으신 걸 보고 속으론 놀랐거든. 왜 저렇게 입고 오셨지? 라고 생각했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겉모습으로 판단한 거야. 나도 엄마랑 다를 게 없어.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오빠, 나도 엄마한테 미안해. 응?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나를 시험한 게 아니야. 우리를 시험한 거지. 진짜 사랑인지 조건부 사랑인지. 엄마는 평생 무시당하며 사셨대. 남편 잃고 혼자 딸 키우면서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고생 시키고 싶지 않으셨나 봐.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고통을. 민준이 수진을 안았다. 수진아, 우리 결혼하자. 어떻게? 엄마가 반대하시는데. 엄마를 설득할게. 아니, 엄마가 진짜로 변하게 할게.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볼 거야. 민준의 눈빛이 진지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급하게 하지 말자. 엄마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장모님께 보여드릴 거야. 오빠, 기다려줄래? 내가 증명할 때까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기다릴게. 나도 노력할게.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한강의 바람이 불어왔다. 봄은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봄은 아직 멀게만 느껴졌다.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김미선의 결심. 김미선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오늘은 명품 옷을 입지 않았다. 평범한 니트와 청바지. 화장도 최소한만. 오늘부터 달라지자. 그녀는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봉사활동 하고 싶은데요. 아, 좋으세요.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에요. 상담원이 미소 지었다. 어떤 분야에 관심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럴게요. 김미선은 등록을 마쳤다. 첫 봉사활동은 독거노인 급식 봉사였다. 같은 날 오후 1시. 복지센터 급식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봉사활동 담당자 40대 중반인 이 선생이 반겼다. 네. 뭘 하면 되나요? 우선 앞치마부터 두르세요. 그리고 저 따라오세요. 김미선은 앞치마를 둘렀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노인분들 식사 준비해요. 밥 짓고 반찬 만들고 배식하면 돼요. 네. 김미선은 당황했다. 살면서 제대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집에는 항상 가사 도우미가 있었으니까. 여기 양파 썰어 주실래요? 네. 김미선은 서툴게 칼을 잡았다. 양파를 썰다가 손을 베었다. 아, 괜찮으세요? 이 선생이 달려왔다. 밴드 붙여드릴게요. 처음이시니까 천천히 하세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김미선은 부끄러웠다. 50년을 살면서 양파 하나 제대로 못 썰다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썰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런 게 진짜 일이구나. 그녀는 깨달았다. 오후 6시 배식 시간. 노인분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다. 김미선은 국을 퍼주는 역할을 맡았다. 할머니, 국 드세요.
고맙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여기요. 아이고, 고마워요. 한 분 한 분 대하면서 김미선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뿌듯함?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돈 때문이 아니라,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어서. 배식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김미선에게 다가왔다. 고마워요. 오늘 국이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는데요. 아니야. 정성이 느껴져. 내 딸 같아. 그 말에 김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살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스펙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 아니라, 집안 배경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어서.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김미선은 매주 봉사활동을 나갔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요리도 배웠다. 설거지도 배웠다. 노인분들과 대화하는 법도 배웠다. 김 선생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이 선생이 말했다. 그래요? 네.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감사해요. 가르쳐 주셔서. 아니에요. 김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이 선생이 미소 지었다. 근데 김 선생님, 실례지만 어떻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김미선은 잠시 망설였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실수요? 사람을 겉으로 판단했죠. 정말 어리석게.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변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김미선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용서도 못 받았어요. 제대로 사과도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럴까요? 제 경험상 진심은 통하더라고요. 이 선생의 말에 김미선은 희망을 느꼈다. 2024년 4월 1일 월요일, 대한산업그룹 본사. 은혜는 비서 지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김미선 씨가 2주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독거노인 급식 봉사부터 시작했고, 이제는 아동센터에서도 활동하신대요. 꾸준히 하는군.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일까, 보여주기일까?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꾸준하다는 건 의미가 있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혹시 만나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은 아니야. 은혜가 고개를 저었다. 더 지켜봐야겠어. 진짜로 변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네. 수진이 요즘 어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민준 씨랑은 계속 만나고 있는데 회장님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은혜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내가 너무 심한 건가? 아니에요. 회장님은 수진 씨를 지키려는 거잖아요. 그래도 은혜가 한숨을 쉬었다. 딸이 울고 있는데 엄마로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같은 날 저녁, 은혜의 집.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은혜가 저녁을 차려 나왔다. 수진아, 밥 먹자. 응. 수진이 무겁게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은혜가 밥을 퍼주며 말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 괜찮아. 거짓말. 엄마가 보면 몰라. 은혜가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없어. 아니야. 엄마가 너무 강하게 나간 것 같아.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수진아, 엄마 입장도 이해해줘. 내가 무시당하는 걸 보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었어. 알아, 엄마. 나도 알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민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오빠는 나를 무시하지 않아. 진심으로 사랑해줘. 엄마도 알아. 민준이가 좋은 아이라는 거. 그럼. 하지만 수진아, 결혼은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 전체, 특히 시어머니가 중요해. 은혜가 딸을 바라봤다. 김미선 씨가 정말로 변했다면 엄마도 마음을 열 거야. 근데 아직은 얼마나 기다려야 해? 모르겠어.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 기다릴게.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1개월 후 김미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명품 옷은 옷장 깊숙이 넣어뒀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동네 식당을 다녔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날도 김미선은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김미선이 진심으로 말했다. 급식 봉사가 끝나고 김미선은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아요. 배우다니 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김미선이 미소 지었다. 순자 할머니는 김미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선생님, 저도 옛날엔 잘 살았어요. 그래요? 네. 남편이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죠. 큰 집에 살았고 자식들 교육도 잘 시켰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추억이 어렸다. 근데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세상 떠났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죠.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식들도 바빴나 봐요. 처음엔 자주 왔는데 점점 뜸해졌죠. 할머니. 근데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거. 돈이 있을 땐 많이 모이지만 없으면 떠나간다는 거. 김미선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이야기가 강은혜 회장의 이야기와 겹쳤다. 회장님도 이런 고통을 겪으셨겠구나. 김미선의 가슴이 아려왔다. 할머니,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렇게 선생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할머니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고.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워요. 배우다니 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 김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자 할머니는 김미선을 안았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사람을 겉으로 판단했죠. 누구나 실수는 해요. 근데 제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어요. 그럼 사과하면 되잖아요. 사과를 했는데 용서를 못 받았어요. 김미선이 고개를 숙였다. 그럼 계속 노력하세요. 진심은 통하니까. 순자 할머니의 말에 김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민준의 집. 민준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김미선이 웃었다. 어떻게? 예전 같지 않아요. 더 편안해 보이세요. 민준아,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다. 엄마가 너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 스펙만 내세웠어. 정작 내 마음은 몰라줬지.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이제 알겠어. 내가 수진이를 왜 좋아하는지.
엄마,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착하고 따뜻하고 학벌이나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김미선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엄마가 수진이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직접 만나서. 진짜요? 응. 근데 만나주실까? 모르겠어요. 장모님이 아직 화가 많이 나 계시거든요. 그럴 거야. 당연하지. 김미선이 한숨을 쉬었다. 근데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계속 노력할 거야. 민주는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변하셨어요. 정말로. 아직 멀었어. 근데 계속 노력할게. 2024년 5월 1일 수요일. 대한산업그룹 본사. 은혜는 지연으로부터 또다시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김미선 씨가 한 달 반 동안 빠짐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동센터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도 시작하셨대요. 지연이 자료를 건넸다. 이게 김미선 씨가 활동한 내역이에요. 보시면 정말 꾸준히 하고 계세요. 은혜는 자료를 천천히 읽었다. 한 달 반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진심인가 보네. 은혜가 중얼거렸다. 네. 담당자 말로는 처음엔 서툴렀는데 지금은 정말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 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연아, 김미선 씨한테 연락해봐. 만나고 싶다고. 정말요? 응. 이제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2024년 5월 5일 일요일. 은혜의 집. 김미선은 은혜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떨렸다. 손이 떨렸고 다리가 떨렸다. 만나 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초인종을 눌렀다. 들어오세요. 은혜의 목소리. 문이 열렸다. 은혜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막 차를 끓였어요. 회장님.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편하게 앉으세요. 거실은 검소했다. 명품 가구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수진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김미선은 그 사진들을 바라봤다.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 모든 사진에서 은혜와 수진은 웃고 있었다. 이 집의 중심은 딸이구나. 은혜가 차를 내왔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김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했죠.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이 작업복 입으셨다고, 철물점 하신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러셨죠. 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근데 왜 그러셨어요? 제가 허영에 차 있었어요. 김미선이 고개를 숙였다. 평생 남편 덕에, 아버지 덕에 편하게 살았어요. 제 능력으로 이룬 게 없었죠. 그래서 더 집착했나 봐요. 아들 스펙에, 집안 배경에. 그게 제 유일한 자랑거리였으니까. 김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회장님 명함을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회장님은 남편 잃고 홀로 딸 키우시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저는 뭘 했나? 그냥 남편 돈으로 명품 사고 남들한테 잘난 척하고. 김미선이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제가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김미선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은혜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미선 여사님. 네. 사과는 받겠습니다. 김미선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은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제가 신경 쓰는 건 여사님이 아니에요. 네, 제 딸이에요. 수진이가 앞으로 여사님 집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은혜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로 변하셨다는 걸 보여주세요. 어떻게요? 그건 여사님이 찾으셔야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김미선은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회장님께 보여드리려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 달라졌어요. 저 자신이. 김미선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옛날엔 잘 살았는데 남편 사업 실패하고 세상 떠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다고. 은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땐 친하게 지내다가 없으니까 떠났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회장님도 그런 고통을 겪으셨구나.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사람을 돈으로, 스펙으로 판단하는. 김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회장님, 저 변하고 싶어요. 진짜로.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은혜는 김미선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사람의 진심은 눈빛에서 드러난다. 말로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눈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은혜는 봤다. 김미선의 눈에 담긴 진심을. 김 여사님. 네. 시간을 드릴게요. 네. 여사님이 정말로 변하셨는지 더 지켜보고 싶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은혜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봉사활동을 하셨죠. 3개월만 더 해보세요. 3개월이요? 네. 그리고 그때 다시 만나요. 여사님이 정말로 변하셨는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김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3개월. 아니, 평생이라도 하겠습니다.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은혜가 희미하게 웃었다. 진심을 보여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김미선은 약속을 지켰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봉사센터로 향했다. 독거노인 급식 봉사, 아동센터 책 읽어주기, 장애인 복지시설 청소. 그녀는 쉬지 않고 일했다. 처음엔 힘들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점차 변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을 부러워했다. 이제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존경했다. 예전에는 학벌로 사람을 판단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민준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늘 남들 시선 신경 쓰시던 분이 이제는 자기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김미선이 웃었다. 민준아, 엄마가 뭘 배웠는지 알아? 뭔데요? 진짜 행복은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래.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어. 누군가를 도울 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게 명품 백을 살 때보다 훨씬 기뻐. 민주는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2024년 8월 1일 목요일. 3개월 후 2번째 만남. 은혜는 다시 김미선을 집으로 초대했다. 이번에는 수진도 함께 있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수진 양. 김미선이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다. 앉으세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 여사님, 3개월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봉사활동 계속하셨죠? 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김미선이 봉사활동 기록부를 꺼냈다. 은혜는 그것을 천천히 읽었다. 3개월 동안 90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은혜가 김미선을 바라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의심했어요. 진짜로 변하실까 하고. 당연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믿어요. 여사님이 진심이라는 걸. 은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김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수진을 보며 말했다. 수진아, 내 생각은 어때? 수진은 김미선을 바라봤다. 3개월 전만 해도 무시했던 그 사람.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눈빛이 달랐다. 태도가 달랐다. 진심이 느껴졌다. 어머님, 수진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이 변하신 거 알아요. 민준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수진 양, 그동안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제 학벌 때문에, 제 직장 때문에, 저희 엄마 때문에 무시당했을 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미선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 양,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용서할게요. 정말요? 네. 어머님이 진심으로 변하셨다는 걸 느껴요. 수진이 김미선을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장모님, 이제 결혼 준비해도 될까요? 민준이 은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혜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비하자. 정말요?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응, 엄마가 허락할게. 은혜가 딸을 안았다. 행복해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고마워. 수진이 울먹였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 김 여사님이 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너도 봤잖니. 응, 알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야. 은혜가 딸의 손을 잡았다. 김 여사님은 그 용기를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넓은 마음으로 대해줘. 응, 엄마. 그럴게.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드디어 결혼식 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연회장.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날. 수지는 드레스룸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 화려한 메이크업, 그리고 행복한 미소. 예쁘다. 정말 예쁘다. 은혜가 딸의 드레스를 매만져주며 말했다. 엄마, 나 떨려. 괜찮아. 민준이가 잘해줄 거야. 엄마. 수진이 엄마를 안았다. 고마워.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엄마가 더 고마워. 건강하게, 착하게 자라줘서.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진아, 엄마가 하나만 말해줄게. 응?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어. 은혜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해드려. 김 여사님이 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너도 알잖니. 응, 알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야. 엄마, 나 잘할게. 약속할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결혼식장. 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은혜의 회사 직원들, 수진과 민준의 친구들,
그리고 양가 친척들. 김미선도 와 있었다. 그녀는 봉사활동에서 만난 할머니 몇 분을 초대했다. 우리 며느리예요. 예쁘죠? 아이고, 정말 예쁘네요. 복 받으셨어요. 할머니들이 수진을 축복했다. 식이 시작됐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다. 민준과 수진. 둘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사회자가 말했다. 신부 어머니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니 강은혜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오늘 제 딸이 결혼합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 아빠가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어요.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은혜가 딸을 바라봤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진심을 봐라. 그게 가장 중요하단다. 엄마가 너한테 물려줄 건 돈이 아니야. 가치관이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항상 겸손하고 따뜻하게 살아라. 그게 진짜 부자야. 수진도 울고 있었다. 민준 씨. 민준이 바로 섰다. 제 딸 부탁해요.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네, 장모님. 약속드립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피로연. 피로연장에서 김미선이 은혜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네. 오늘 축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김미선이 은혜의 손을 잡았다. 저도 사돈으로서 약속드려요. 수진이를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믿어요. 회장님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제 덕이 아니에요. 김 여사님이 선택한 거죠. 은혜가 미소 지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 네, 맞아요. 둘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다. 처음 만났을 때의 적대감은 사라졌다. 이제는 진심 어린 사돈. 아니, 동료. 아니, 친구.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결혼 1주년. 수진과 민주는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이날은 결혼 1주년 기념일. 저녁에는 양가 부모님을 초대했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 문을 열었다. 은혜와 김미선이 함께 들어왔다. 두 사람은 이제 친구처럼 지냈다. 주말마다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다. 수진아, 요리 도와줄까? 김미선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괜찮아요, 어머님. 거의 다 됐어요. 어머, 이거 불고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어머님 좋아하신다고 민준 오빠가 말해줬어요. 수진이 웃었다. 고마워, 며느리. 김미선이 수진을 안았다. 거실에서는 은혜와 민준, 김재혁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장모님, 회사 일은 잘 되시죠? 응, 괜찮아. 요즘 신규 프로젝트가 많아서 바쁘긴 한데. 저희 회사랑도 협업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민준이 제안했다. 그래. 그럼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보자. 은혜가 웃었다. 근데 사위, 수진이한테 잘해주고 있어? 물론이죠. 제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 은혜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네, 장모님. 약속드립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테이블에는 불고기, 잡채, 갈비찜, 각종 나물이 가득했다.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정말 좋네요. 김미선이 감탄했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수진이 은혜를 보며 말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요리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요? 사돈,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김미선이 은혜를 보며 말했다. 별로요.
그냥 먹고 살려고 배운 거예요. 은혜가 겸손하게 답했다. 저도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며느리한테 해주고 싶어서. 어머님, 수진의 눈이 붉어졌다. 왜? 내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면 안 돼? 김미선이 웃었다. 고마워요, 어머님.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에 모였다. 민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수진아, 이거 뭐야? 수진이 상자를 열어봤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 예쁘다. 결혼 1주년 선물이야. 마음에 들어? 응, 정말 좋아. 수진이 민준을 안았다. 은혜와 김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아이들 보기 좋네요. 김미선이 은혜에게 말했다. 그러게요.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장모님, 제가 처음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김미선이 진지하게 말했다. 수진이를 무시했잖아요. 학벌로, 직장으로. 이제 와서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사과해야 해요. 진심으로. 김미선이 은혜의 손을 잡았다. 장모님 덕분에 제가 변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김 여사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나 임신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환호성이 터졌다. 정말? 은혜가 딸을 안았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축하해요, 며느리. 김미선도 수진을 안았다. 몇 주 됐어? 8주요. 아이고, 조심해야겠네. 무거운 것 들지 말고. 김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매일 와서 돌봐줄게. 감사해요, 어머님. 민준이 아내를 꼭 안았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오빠. 은혜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딸 행복해요. 곧 당신 손주도 태어나요. 그날 밤 모두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 같은 VIP룸. 3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됐던 그곳.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수진과 민준의 아들 민우의 첫 돌잔치. VIP룸에는 양가 가족이 모여 있었다. 우리 민우 예쁘지? 수진이 아들을 안고 있었다. 정말 예쁘네요. 우리 손자. 은혜가 손자를 안아들었다. 할머니 닮았어요. 눈이 똑같아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외할머니 닮았어. 김미선도 손자를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 민우,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어머님, 애벌은 나빠요. 괜찮아. 할머니가 그럴 수 있지. 모두가 웃었다. 은혜는 주변을 둘러봤다. 3년 전 이 방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김미선의 무시, 자신의 분노, 그리고 진실의 폭로. 하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됐다. 김미선은 정말로 변했다. 더 이상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더 이상 허영에 차있지 않았다. 봉사활동은 그녀의 일상이 됐다. 수진과 민주는 행복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하나 더 늘었다. 장모님, 김미선이 은혜에게 다가왔다. 네. 3년 전 이 방에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이제 와서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해야 해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김미선이 진지하게 말했다. 사돈이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해요.
만약 그날 사돈이 참고 넘어가셨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평생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사람을 무시하고 겉으로만 판단했겠죠. 김미선의 눈에 진심이 담겼다. 근데 사돈이 용기 있게 저를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김 여사님. 네. 용기를 낸 건 여사님이에요. 변화를 선택한 것도 여사님이고요. 은혜가 김미선의 손을 잡았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선택할 용기가 있느냐죠. 네, 맞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 우리 민우 배고픈가 봐. 수진이 아들을 달랬다. 수진아, 내가 안아볼까? 은혜가 손자를 안았다. 민우야, 할머니야. 울지 마. 은혜의 품에 안긴 민우는 울음을 멈췄다. 역시 할머니 손은 약손이에요. 민준이 감탄했다. 당연하지. 수진이도 이렇게 키웠는걸. 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날 저녁 모두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3년 전 이 방에서 시작된 갈등은 이제 완전히 치유됐다. 그날 밤 은혜는 일기를 썼다. 오늘 민우의 첫 돌잔치였다. 손자를 안고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3년 전을 생각하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김미선 사돈과의 갈등, 수진이의 눈물, 민준이의 고민. 하지만 이제는 모두 행복하다. 김미선 사돈도 정말 많이 변했다. 더 이상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더 이상 허영에 차있지 않다. 그녀는 진짜로 변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용기만 있다면, 진심만 있다면. 3년 전 내가 작업복을 입고 상견례에 간 건 시험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다. 돈 많은 회장으로 알았을 때와 모를 때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확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김미선 사돈이 그 증거다. 그녀는 실수했지만 인정했다. 변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진짜로 변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 수진이가 행복하다. 민준이도 좋은 남편이다. 그리고 민우가 태어났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3년 전 그 갈등이 없었다면 김미선 사돈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수진이는 계속 무시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갈등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진심을 나누게 됐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성공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무료 구독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